그죠? 뭐 저기 우스갯소리로 크루즈 유람선 타고 이렇게 릴 낚시하던 사람이 옆에 조그만 어부가 이렇게 낚시하는데 잘 잡는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니까 자기는 못 잡는데 크루즈 타고 가서 큰 고기 낚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잘 못 잡는데 옆에 조그만 돛담배 타고 있는 어부가 큰 고기를 잘 낚는단 말이에요. 예, 옆에서 보고 있다가 신기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와, 고기 너무 잘 잡으시는데 직업이 무엇이냐고 어부라고. 아, 그러면 그렇게 잘 잡으면 저기 구둣가에 좀 더 크게 이렇게 냉동 창고도 만들고 고기뼈도 좀 큰 걸 사서 지금 제대로 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버시면 아예 물류 회사까지 전국에 가가지고 이제 미국 전역에다가 물류까지 해서 큰 회사로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나스닥에 상장해서 뭐 하려고? 돈 벌으려고. 회사 M&A에서. 그래서 뭐 하려고? 나처럼 크루즈 타고 다니면서 낚시도 하고 이런다고. 나 맨날 그러고 있는데 그런다 이거 보고가. 그래서 야, 가족 잘 먹고 맨날 재밌고 맨날 고기 낳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 그거 하려고 왜 돌아와서 힘든 일을 해야 되냐. 그래서 뭐 많이 하는 이야기는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돈을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느냐. 안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경제 유지도 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서 내 삶의 풍요로운 걸 넣을 수 있느냐. 이 생각에 따라서 방향을 틀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고로 저는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하던 일인데 팽개치고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새로 공부해가지고 남들하고 같이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막 하고 싶어요. 주로 옛날부터 그런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SNS를 활용하고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던 일을 좀 접어두고 수위가 그쪽에 한 20%, 그 다음에 이 SNS나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이제 들어오는 게 거꾸로죠. 수익은 그쪽이 20%, 수익은 그쪽이 80%, 그 다음에 이쪽은 20%도 안 되죠. 강의하고 뭐 이런 쪽이. 그런데 시간은 거꾸로 이쪽에 한 80%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전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강의 수익 말고는 크게 수익이 없는 상태죠.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지나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협업을 해서 뭔가 함께 하면 오늘 나중에 20분도 소개할 건데 그런 거를 협업하고 또 조금 전에 장영준님이 소개하신 이런 아이템을 협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인프라나 팀과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괴롭지만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괴로운 게 또 괴로움이 재미로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소셜 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크게 보면 지금 컨텐츠 중심으로 있던 웹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징은 이 멀티미디어 서비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죠. 사람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미지라든지 사진, 안 그러면 동영상, 생방송 이렇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웹 1.0에서는 여러분이 웹에 있는 내용을 검색을 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을 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용자가 컨텐츠를 올리는 시대로 바뀐 거죠. 그게 이제 블로그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웹에 이 컨텐츠를 공급하는 사람이 예전에 올려놨던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검색해서 사용하던 시대가 이제는 수많이 많은
사용자들이 올린 내용을 또 다른 사용자가 공식에서 찾아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블로그 시대인데, 그래서 블로그가 지금 뭐 약자인지 아세요 혹시? 네. 웹 로그인 약자거든요. 블로그가 웹 로그인. 웹에 로그인 한다고 해서 WEB B자하고 로그인에 로그해서 블로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그러냐? 웹 시대에는 검색만 했기 때문에 로그인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블로그에는 내가 가서 글을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네, 19금도 이야기하고 막 하니까 누가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네, 그게 자제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람의 정보를 받기 위해서 정보 저장도 하고,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만 글을 남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웹 2.0의 시작이 이제 일반 사용자가 글을 남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 중심의 관계, 멀티미디어 중심의 어떤 시각적인 효과의 서비스가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홈페이지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이거 홈페이지 가지고 개인 홈피요? 개인 홈페이지가 됐든 잘 활성화돼서 잘 운영이 되나요? 뭐, 최근에 본인은 얼마 만에 들어가세요, 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들어간 지 한 1년 넘었어요. 자기도 안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답은 다 아는데 왜 그러는 거야? 네, 정답인데 박수 한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운영하시는 분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는 건데, 이제 저는 그 안과 밖을 뒤집어 가지고 외부 환경 관점에서 지금 하신 얘기를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네, 웹 1.0 시대는 그렇게 해도 내가 올린 정보, 내가 올린 제품의 가치가 있으면 고객들이 들어와서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안 올려서 안 오는 것보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블로그라든지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보고 다른 사람이 거기를 찾아가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업데이트를 안 해서 안 온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너무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블로그 시대에는 살아있는 데이터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찾아오는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 2.0 특징이 내가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글 쓰는 게 온라인 상의 효과를 보고 소셜에서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글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람 서비스인데, 사람 서비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자꾸 맺어 나가야 되는데, 뭐 단계별로 이제 배워 나가시는 거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아울러 있는 게 소셜 웹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웹 1.0 시대에 검색을 주로 하는 웹, 블로그를 써서 일반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웹, 사람 중심, UCC 중심, 멀티미디어 중심의 이렇게 관계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웹, 이런 걸 다 합쳐서 이제 소셜 웹.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UCC, 그다음에 유튜브, 유스트림 이런 것들이 활용한 웹, 유튜브도 엄청난 동영상 포탈이 됐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한 것들을 소셜 웹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럼 이런 시대에 지금 남들이 막 업데이트하는데, 그럼 나도 똑같이 매일 것만 업데이트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나? 시간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럼 이런 시대에 효과적으로 내가 대처를 하고 내가 하려는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러는 거를 이제 개념을 소셜 홈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즉각적으로 운영을 하면 많지 않은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의 이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소셜 홈이 뭐냐? 이 망망대해의 소셜 홈에서 이제 세 가지로 조금 나눠가지고 그 컨텐츠, 관계, 서비스 그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최소한 하나 이상씩 이렇게 나한테 맞는 도구들을 찾아서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나한테 튜닝을 해서 나한테 맞게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소셜홈, 나만의 소셜홈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시면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나한테 맞는 소셜홈이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담는 거라서 블로그가 있을 수도 있고, 홈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 팀블로그가 있을 수도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종류의 것들이 컨텐츠를 담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모든 컨텐츠를 담는 도구를 다 사용하면 시간 너무 걸리잖아요.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거, 한 군데 찾는 거, 그 작업을 합시다. 그 다음에 관계를 담는 그릇이 뭐가 있죠? 사람을 담는 그릇.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서비스가 많잖아요. 요즘은 아까 소셜앱이 포탈이 돼가지고 다 포함하고 있어요. 콘텐츠, 관계, 서비스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면 어떤 기능이 관계를 담는지 딱 있어요. 네, 그룹 맞죠. 또 어떤 게 있죠? 관계를 담는 것이 구글 서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구글에 보면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네, 서클하고 커뮤니티랑 조금 틀린데 구글에 보면 커뮤니티하고 페이스북 그룹하고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서클이라는 걸 재미난 걸 만들었어요, 구글이. 그래서 구글 플러스에서 나머지는 다른 걸 다 이렇게 카피해서 비싸게 만들었는데 독창적으로 만든 게 딱 하나 있는 게 서클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계를 남한테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그룹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룹 멤버들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나요? 그룹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리스트를 볼 수는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 그룹을 보시면 지금 스마트 소셜 공부방에 가시면 여기에 구성원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룹의 두 번째 탭을 클릭을 하시면 카메라처럼 모든 그룹 구성원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그룹에 있는 사람 정보를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이제 이 그룹에 초대하는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그룹이 딱딱한 면이 있는데 서클은 지금 구성원 정보를 지금 관심 종류별로 지금 SNS 공급방 여러 가지로 서클을 만들어서 서클을 툭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한 달쯤 뒤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달쯤 뒤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공부하면서 아까 멘토 멘티 12분 만들었으면 그걸 서클로 딱 만들어가지고 내가 정보 줄게. 그리고 자기가 멘토로 했던 12번 서클 안에 딱 된 거를 쭉 던져줘 봐요. 그럼 그 사람은 처음 왔는데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12명한테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한눈에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관계를 담는 것이 지금 아까 그룹, 커뮤니티, 서클, 카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담는 것이 아까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담는 유튜브, 뉴스트림, 뭐 인스타그램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쓸 수가 없거든요. 따져 보면 지금 제가 봐도 제가 지금 사용하는 도구가 제가 하나씩 샤를해봤어요. 정말 200개가 넘어요. 와. 그러니까 이거 여기
그걸 여기 보시면 훅마크 있잖아요. 네, 이 훅마크 안에 들어있는 것만 200개가 넘어요. 아, 도구가. 보시면. 저거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저거 뭐 한번 뭐하면- 잊어버리면 그렇지. 안 썼다가 막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 보시면 난리야. 앱도 막 난리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리를 자주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데 결국 이제 그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맞는 도구를 찾아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에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략적인 방법은 이제 해 나가는 게 아가 연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계별로. 그래서 I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아이덴티티, 가에 해당하는 게 그룹에 가입해서 활동하기, 예. 연에 해당하는 게 활동하다가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하고 연결하고 친구 맺기, 결에 해당하는 게 거기에서 활동하다가 친구 맺은 분들을 내가 만든 그룹에 다 초대해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같이 하는 거. 그 다음 문에 해당하는 게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 이벤트를 만들어서 문화 만들기.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별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소셜홈을 구축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소셜 웹 환경에서 여러분이 원하려고 하는 걸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절차 단계별로 봤을 때는 아가 연결문으로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결과물을 낳는다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아까 열린운전 10호를 활용을 하시면 지금 보내는 시간이 알차고, 예, 결과 중심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두 가지가 뭐라고요? 아가 연결문하고 열린운전 10호. 두 가지를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가장 아가 연결문에 시작하는 타임에 가장 중요한 게 아예요, 사실. 아가 연결문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예요. 그래서 왜 아가 중요하냐면 지금 아이덴티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를 지금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장경준님 발표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IT 25년 하셔가지고 한 일이 무지 많다고 소개하셨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살짝 꺼내서 소개하셨는데 그게 마이 멘토 화상과외 서비스인 거죠. 네. 그거를 이제 1시간 동안 여기 계신 분하고 풀어서 봤더니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새로 할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있냐? 또 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쪽 부분에서 나오고 저쪽 부분에서 나오고 나오면 한도 없이 나올 텐데 아까 그 소셜 웹에서 소셜홈 구축하듯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가 연결 부분에서. 그래서 오프라인 시대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상품을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왕에 SNS를 공부하시면 상품 직업보다는 내 재능에 중심을 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꿈에 중심을 두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중심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러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직업과 새로 배우는 것을 접목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 많은 것 중에 이렇게 부분 집합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많은 것 중에 내가 정말로 집중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아이템들이 이제 좁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서를 아까 아가 연결문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10호를 차곡차곡 쌓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거가 12개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위에 올릴 거 탑1, 탑2, 탑3 뽑으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뽑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탑3가 뭐가 되는지에 따라서 소셜홈이 틀려져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장경준님 같이 가상 과외를 한 달에 한 번씩 출판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아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소셜웹에.
콘텐츠, 관계, 서비스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관계. 콘텐츠가 가장. 지금 가지고 있는 가외에 활용 가능한 모든 콘텐츠. 아까 뭐 이야기하신 게 쪽집게 노트? 뭐라 그랬지? 네. 서울대생들 노트. 필기노트, 네. 필기노트, 그 다음에 뭐 이제 오답 노트. 오답 노트, 그 다음에 잘라갖고 문제은행식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올려서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셋 중에 컨텐츠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컨텐츠를 블로그에 담을 거냐, 페이스북 페이지에 담을 거냐, 네. 그런 컨텐츠는 블로그가 훨씬 낫거든요. 페이지보다는. 페이지는 좀 더 시각적이고 동영상적이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올리는 거지 지금처럼 뭔가 지식 기반의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정보 기반의 비즈니스는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블로그에 더 낫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블로그로 다 끌어모으는 거죠. 물론 다 블로그에 올리면 남들이 카페에서 쓰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픈을 해야 될 거랑 오픈하지 않을 거는 구분을 하셔야 되지만 이제 오픈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오픈 콘텐츠. 그 다음에 관계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혼자서 할 때는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이게 연령, 시간, 장소에 따라서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셜하고 이 커뮤니티 상에서 하면 관계 제약이 팍 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역적으로도 풀어진다. 서울에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부산에서도 사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해외에 있는 교포를 대상으로 한국에 가외 공부할지도 몰라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역적, 시간적, 나이, 연령이 이렇게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관계를 옛날에는 맨날 얼굴 만나고 미팅하던 사람, 전화통화하던 사람이 관계인데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주고받든지 댓글을 주고받든지 모든 사람이 내 사업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뭔가 커뮤니티 그룹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가 요새 인포그래피, 뭐 아이타지도 잘하지만 모든 정보가 빅데이터 시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한눈에 딱 보고 알 수 있는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 속에 얼른 캡처해갖고 사진 하나 올린 거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림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한테 맞는 소셜홈은 이제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면 제가 대충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런 사업은 콘텐츠가 가장 중심이니까 그걸 하시고 다음에 관계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나온 것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이드라인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정답은 누가 찾을까요? 정답은 제가 찾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100% 틀릴 수가 있어요. 우선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더 나은 도구가 있을 수도 있고 말은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하려고 했는데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맞지만 하시다 보면 더 나은 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잘못 생각해서 나중에 제대로 생각해서 틀릴 수도 있고 그거를 자신이 진행하면서 스스로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소셜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가연경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가는 방향이 중간에서 자꾸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열린 인정을 해서 흔적을 다시 하나씩 남기다가 가시면 자기도 몰랐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방향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가 연결문에서 아를 말씀드렸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글 쓰는 거. 아에 해당하는 게 프로필 채우고 글 쓰기에 사실.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는 자기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주로? 명함을 준다든지 말로서 설명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앞서가고 온라인 상에서는 어떻게 소개하죠? 오로지 글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글로 소개하는데 일일이 내가 하는 일 설명하면 입 아프고 손 아프잖아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동영상 안에 띄워. 예, 자기 소개 자료를 잘 만들어 놔야 되잖아. 그래서 주소를 던져주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뭘 주면 되죠? 시포 주소 던져주면 아,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시포 주소는 이제 자기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전달할 거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필. 딱 한눈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하고 싶은 거, 시포를 하나로 함축할 수 있는 50자 이내, 한글로 50자 이내로 함축할 수 있는 내 소개.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프로필을 만들고 남한테 소개하려고 그러면 원칙이 있어요. 5가지. 많이 들어보셨었지만, 5가지 원칙 아시는 분 이야기해 보시죠. 실명, 네. 실물, 네. 연락처, 소속과 직함,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 뭐, 소속과 직함은 타이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타이틀을 잘 정하셔야 돼요. 온라인상에서는. 제가 쓰는 타이틀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글로벌 창업협동조합 이사장, 멋지다. 소셜 아카데미 원장, 창업가게 대표, 뭐 연구소장 많아요. 네. 밥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면 온라인상에 활동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대표 직함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소속과 직함을. 누구 부장, 어디 연구원 이러면 한껏발 훅 들어가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남한테 내세우려고 저걸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믿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타이틀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연구소장을 하려면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연구원이 있어야 내가 연구소장이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혼자 연구소장 못 하잖아요. 아카데미 원장 하는데 강사나 건물이 없으면 원장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원장을 쓰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가 강의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이렇게 강의에 같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원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오프라인에 있는데 묶여있지 말고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생각하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일에 맞게 장의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장 강의하는 거. 그 다음에 원장. 내가 강의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무슨 아카데미, 원장,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고, 나는 연구소나 이렇게 뭔가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전문 지식을 전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연구소. 그 다음에 나는 사업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소셜 비즈니스 전문가. 그러면은 무슨 전문가를 붙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소속과 직함을 지금 오프라인에 있는 소속과 직함 말고 하나를 이렇게 창의를 한번 해보세요. 창직을 하든지 창의를 해보시든지 하여튼 새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제 자기 프로필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직접 만드는 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필 만들고 글 쓰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오늘은 글 쓰기를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 쓰는 걸 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도 바쁘고. 그래서 자기 블로그 안 쓰시는 분 계세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쓰시는 거예요. 다 있죠? 없으신 분 없죠? 예. 네. 그러면 자기 프로필도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프로필을 1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명, 2번은 실물이니까 실물 뭐 주소가 있으면 주소, 안 그러면 블로그에 자기 실물이 있으면 그 주소, 이렇게 해서 요 5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를 여기 페이스북에다 한번 올려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 하셔가지고 여기 스마트 소셜 이런 검색창에서 스마트 소셜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스마트 소셜 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다 들어가셨나요? 네. 네. 들어가서 지금 자기 소개를, 프로필 소개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에 지금 보시면 저 같으면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 이렇게 지금 자기 네. 프로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있으신 분은 5개 다 있으신 분은 그대로 끌어서 붙이면 되죠. 네. 여기 와서 이렇게 파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없으신 분은 요거 그대로 이렇게 카피 하셔가지고 요거를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 수정해서 요거 바로 카피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요거 수정하셔가지고 바로 자기 거로 바꿔서 여기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저거를 자기 블로그에 카피해서 넣는 방법만 하시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지금 안 쓰시는 분, 계속 안 쓰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있으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있어요. 따로 교육 안 해도 되네? 아니면 도와드리려고 여쭤보는 거니까 블로그 아이디 없으신 분, 개설이 필요하신 분, 일단은 개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하시면 지금 네이버 블로그 프로필 수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면 이제 혹시 이제 자기 사업을 오늘 장경문님 하셨는데 다음에 나는 책이 됐던 책을 스타디에서 한번 한 챕터를 해보고 싶다. 안 그러면 내 사업 소개를 한번 하고 이렇게 인터뷰 형태로 해서 이제 다른 분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날짜를 정할 테니까 발표 날짜를 무조건 하고 다 날짜는 적으셔야 됩니다. 저 멀리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날짜하고 제목을 일단 한번 해봐야겠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이유는 오늘 아에 해당하는 날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제 일단은 멀리라도 내가 그 하고 싶은 거를 발표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고 적어보자는 의미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소속과 직함을 지금 여러분에 맞는 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이제 스마트 소셜
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글 주소로 가지고 고객TV 만드는 거 이건 아마 시간이 모르겠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음 시간에 고객TV라든지 지금 고객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반영될 수 있게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분은 그 다른 분이 소개하는 데 가서 댓글로 예, 한마디씩 달아보세요. 근데 그냥 뭐 좋습니다 이런 내용보다 코멘트. 자기가 줄 수 있는 거 그분한테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제가 위시폰 소셜 캠페인 서비스를 하는데 영원히는 못 드려도 1개월 무료 그런 사용권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은 틀리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지만 가서 똑같은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 만나신 분한테 선물로 줄 수 있는 거 처음 뵈는 분한테 그렇죠. 영암 외에 소개하는 거 외에 선물로 줄 수 있는 거 그분한테 가서 댓글로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맞게 나는 이런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되겠어요.